예,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농구와 결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싶네요. 그래서 지금 6월이라서 상반기 결산을 또 준비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점수제를 나름대로 좀 도입을 해가지고 매번 리뷰할 때마다 뭐 쿠션이라든가 접지라든가 피팅이라든가 이런 점수들을 좀 매겨봤고요. 영상이 끝날 때쯤에 가장 마지막 장면에 저희가 총점을 좀 매기면서 나름대로의 등급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쭈르륵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18켤레 정도의 농구화를 좀 리뷰를 했고요. 점수를 지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하여튼 좀 생각이 많네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점수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 이 신발을 왜 이렇게 점수를 내가 이거밖에 안 줬지? 이 신발은 왜 이렇게 점수가 높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조금 더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하는 하여튼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이니까 요런 점수 체계로 요런 부분들의 좀 점수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줬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점수를 토대로 저도 어쨌든 경험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리뷰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신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점수를 여러분들께 분별력 있게 하여튼 점수를 계속해서 쭉쭉쭉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이 되면 좀 어느 정도의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편한 리스트가 작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수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한 녀석은 바로 KD14입니다.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녀석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기대했던 기대치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감정들 없이 순수하게 신발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점수가 좀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KD14를 여러 상황에서 좀 많이 신게 되면서 좀 더 확실히 좋은 농구화라는 걸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KD14는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 지금 퓨마 농구화를 보면 코트라이더도 너무 점수가 낮아요. 원래 코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리버스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농구화는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제임스 하든의 하든5인데 그 녀석보다 어쨌든 점수가 낮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하셔서 생각보다 좀 높다. 저도 하여튼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점수를 좀 더 잘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최고의 농구화 3개를 뽑자 그러면 저는 줌 GT컷 그리고 젤버스트 그 다음에 코비6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5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근 1년 내내 최고의 점수에 올랐는데 코비6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항상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아쉬움들이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뷰가 궁금하시면 상단에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코비를 사실 맨 먼저 뽑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 GT컷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장 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단점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점수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이 농구화들 중에 네가 대회 때, 시합 때 어떤 걸 신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GT컷을 가장 먼저 신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에서도 초반에는 점수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GT컷을 최고의 농구화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몇 켤레씩 컬러가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시그니처도 아니고 가격이 20만 원이 넘는 농구화인데도 품절이 될 만큼 하여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각이 좀 비슷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어떤 줌 GT컷 말고 이제 줌 GT 런, 줌 GT 점프가 곧 여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곧 나올 텐데 이 녀석들의 기대치도 GT컷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상반기의 어떤 농구화 순이었습니다. 일단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반기에서 가장 최악으로 평가받는 농구화는 역시 제임스 하든의 하든5였죠. 아디다스 농구화가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릴라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시그니처들이 나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역시나 무게감이 있는 무거움과 그리고 쿠션이 특별하게 좋지 않은 쿠션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미끄럽다는 접지 패턴을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시그니처에 넣으면서 접지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일단 다른 것들도 좀 안 좋게 평가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반기에 나오는 미첼의 도니슈 3라든가 이후에 지금 아디다스 트레이형 1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반기에 아쉬웠던 접지를 좀 극복하고 아디다스의 어떤 농구가 다시 부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서 이런 녀석들 좀 더 디테일하게 실어보면서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가성비 농구화로 뽑을 두 녀석은 바로 원테이크 2 그리고 언더아머의 스펀 3를 선정을 했습니다. 리뷰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고 아마 원테이크 2도 그렇고 스펀 3도 그렇고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울렛 같은 데 보시면 분명 엄청나게 할인된 금액으로 나와 있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이런 녀석들 아울렛에서 만나면 고민할 필요 없이 깨차셔도 좋을 만큼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가성비적으로 좋은데 아울렛에서 만나면 그 가성비가 막 배로 폭증을 하겠죠. 그래서 야외에서도 신기도 괜찮은 녀석들이니까 내가 좀 가성비가 좋고 난 비싸지 않은 농구화 중에 정말 좋은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두 녀석 만나시면 고민 없이 깨타시는 거나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또 직접 다 여러 가지 농구화를 신어보면서 아시죠? 노가다 리뷰라고 해서 쫙 깔아놓고 리뷰를 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저에게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점수랑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내 생각과는 어떤 게 다른 건지 나는 뭐 이런 게 좋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점수의 어떤 저도 데이터를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객관성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리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새로운 농구화들 소식으로 다시 여름이 지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